열리고 있는 그 대검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그 국정감사 관련해서요. 그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. 또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.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심히 있는 것은 아시죠? 그분이 뭐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뭐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있는데요.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. 오랜만입니다. 세 번째죠. 제가 두 번은 굉장히 좀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. 근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.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. 제가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을까라고 좀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. 결론이 뭐냐. 윤석열은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정치권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.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검찰총장님께서 윤중천 씨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. 제가 총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고소하셨기 때문입니다.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계속 그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? 딱 한번 풀어지게 얘기해 보세요.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.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은.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.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. 조금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보신 대로요. 그 윤석열 총장이 가장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. 그 윤중천 접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? 일단 저는 그 오전 잠깐 봤는데요. 석 달 된 거죠. 청문회하고 이제 오늘 국정감사하면서 네. 석 달 사이에 180도 바뀌었다. 역시 정치는 참 생물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여야가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저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. 참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묘하다는 표현은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고 참 그렇다. 이게 적과 동지는 영원한 적과 동지는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. 예. 예, 저는 뭐 오늘 그 청문회에서 역시 그 우리 앞에 코너에서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의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 아주 그 굉장히 강경하게 그리고 약간 그 감정적으로 약간 격앙이 된 것 같더라고요. 사과를 받아야겠다. 근데 아까 뭐 우리 박 의원께서는 자기 감으로는 뭐 고소 취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그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달까요?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본인의 어떤 그 명예가 뭐 훼손이 됐다든가 하는 걸 그 넘어서서 이걸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가 그 홍보석을 그만두면서 그 앞에 고소했던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공직도 그만두는데 다 취소했거든요. 근데 그 뜻밖의 그 후유증이 있더라고요. 뭐냐? 정정 보도 내지 형사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야 그 기사가 삭제가 되고 사라집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이거는 그 가닥을 짚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해서 윤석열, 윤중천 이 별장 접대 제대로 조사 안 해. 이게 계속 평생 따라다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니고 팁 주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명진 스님 그 봉은사 주지 그만두실 때 청와대가 뭐 관여했다 이래갖고 말썽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뭐 홍보 쪽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막았다 하는 이제 기사가 뭐 엄청 나왔어요. 저는 통한 일도 없고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. 근데 이거를 제가 결국 이제 취소했거든요. 지금도요. 제 기사만 제 말하자면 검색만 하면 근데 이게 수시로 또 올라와. 왜냐하면 저를 공격할 때 이걸 끄집어내서 쓰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때 매듭을 졌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할 일이 아니다. 이거는 반드시 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시죠. 안 된대요. 제가 해봤어요.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보도한 언론사도 뭐
그 가려진 게 없지 않냐 이런. 지금 그 굉장히 당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실증적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거예요. 그 시점이요. 네. 그 최소한 뭐 2011년쯤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죠. 2010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그러면 해요. 지금 이제 예. 9년 사이 그런 법 관련된 법이 뭐 그대로 조항은 이렇게 유지되고 아니 있는 공소시효가 건가요, 이미 지났고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2010년 여름에 그러니까 그 그만두면서 그래 내가 이제 공직 그만두는데 하고 그거를 다 취하했는데 이런 후유증이 남는다.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언론중재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형사민사소송을 했었기 알겠습니다. 때문에 정리를 했었어야 그 기사가 다 없어지고 정리가 되는데 심지어 알겠습니다. 그런 일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냥 차지해 말씀드리는 이건 이제 겁니다. 그 이동관 선수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 뭐 네. 제가 또 한겨레를 뭐 대변할 뭐 자리에 있지도 않으니까 뭐 제가 말 섞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서 하는 저 개인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있었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읽은 바로는 여권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속내를 갖고 있었어요. 이러기도 뭐하고 저러기도 뭐한 아주 복잡한 속내. 그래서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그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질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보면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잡았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네.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했고 이야기를 했던 조국은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넣었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. 네.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이냐 여부를 볼까 안 할까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지금 체크 포인트라고 봤던 게 뭐냐면 물어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권은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전면전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. 다만 어떤 섭섭함이랄까요, 뭔가 불만, 수사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것이 뭔가 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거치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전면전으로 갈 생각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봤던 건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저거에 대한 어떤 질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끝까지 이게 봐야겠습니다만. 종합 질의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.